장안대학교 호텔 영업회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영업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닥터윌 양진욱 교수입니다. 예, 일명 싸강 전문 교수입니다. 예, 이놈의 맨날 싸강만 하고 앉아있어요. 자, 오늘 3주차네요. 자, 오늘까지 해서 우리 챕터 1이 다 끝날 거예요. 아니, 이렇게 챕터가 많은데 챕터 1만 3주를 한다고요? 예. 여러분들이 일단 회계 원리의 기본적인 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닥터힐 회계 원리를 계속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보면 회계 순환 과정과 그 다음에 이 회계 순환 과정이 다시 말하지만 여기까지가 보통 다른 학교에서 회계 원리를 배우면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그러나 깊게는 안 들어가요. 여러분 학점도 잘 줘야 되고 여러분들은 영업 회계를 해야 되니까 전반적인 건 알아야 되죠. 그리고 실제 전체적인 영업 회계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프론트나 이런 데 있지 않으면 바로 쓸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뒤에 거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4주까지 다 잘 나와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3 호텔 경영 분석이 원래는 다른 데는 이제 경영 저번에 말한 것처럼 분석이란 아니면 기업 진단론 이런 데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비율 분석. 근데 이게 더 필요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사업 계획서를 쓴다든가 이제 영업 부서나 마케팅 부서에 있으면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숙제는 그 호텔에 맞는 경영 분석, 비율 분석들이나 기본적인 것들 그게 이제 시험에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혼자 아니면 팀으로 그쵸? 서로 뭐 그건 개별로 저한테 주셔야 되지만 뭐 혼자 해도 되고 뭐 여러분 한 7명 정도 7, 8명 되는 것 같던데 여러분들이 뭐 서로 의논해서 양식을 만들어서 가지시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거기다 숫자만 집어넣으면 바로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를 번외로 어떻게 제가 하나 정도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엑셀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따라서 만드시길 바래요. 양이 좀 돼서 우리가 알다시피 25분 수업 3개, 과제가 각각 25분씩 75분이 나오는데 과제를 결국 하나지만 각각을 나눠 가지고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숙제는 그 세 가지가 쪼개져서 하나가 되는데 호텔에 내가 나중에 경영 분석을 할 수 있는 툴을 스스로 엑셀로 만든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만약 그 현업부서에 가서 그걸 한다 그러면 일일이 여러분들이 책 보고 만들어야 돼요. 공식 입력해서 그거를 미리 가지고 있어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니까 닥터힐 회계 기술을 하면 앞에 배웠던 게 다 이렇게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자, 보시면 경영 활동에서 우리가 숫자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그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뭐냐면 우리가 경영 활동을 한다. 결국 그 활동이 뭐예요? 돈, 수치, 우리 매출액, 그쵸? 비용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결국은 우리가 손익을 봤다. 그쵸? 손해봤다, 이익봤다. 왜 손익계산서라고 하냐면, 그쵸? 발음에서도 익손 계산서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기도 하지만 항상 회계는 보수적입니다. 그쵸? 그게 뭐냐? 보수적이란 말은 일단 장밋빛 인생을 말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려울 거야. 그래서 막 쪼아야 돼. 근데 그래서 맨날 마케팅 팀이나 영업팀하고 싸우는 거야. 영업팀은 아니 뭔가 내가 판촉 활동을 하고 다 돈이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결제를 잘 안 해줘 회계부서에서는. 왜? 회계부서는 자금 조달하고 융통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돈 빌리기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안 될 가능성이 더 많다. 그쵸? 아껴야 된다 비용을. 이제 항상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항상 낮게 계산을 해요. 이익은 낮게 계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보수적이다 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먼저 더 크게 생각한다. 손익 계산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식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더 많이 팔아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회계를 걸쳐서 손익 계산서를
뭐예요?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속 우리 1년 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이번에는 얼마큼 수익을 벌어줘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즉, 우리 다시 한번 하지만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우리가 실제 번 돈, 남는 돈이 우리가 실제 번 돈이잖아요. 그 돈이 여러분들이 저축한다고 그러면 계속 쌓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익잉여금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왜? 내 재산 여러분 현황 딱 찍을 때 지금 너 통장에 얼마 있어? 그게 바로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지만 경영 활동을 하면 우리가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제 월급을 받는 거거나 아니면 알바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이 벌려요? 아니죠. 뭔가를 투자를 해야 되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한다는 건 돈이 나가는 거잖아. 그 비용이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익, 번 돈을 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지만 우리 재무상태표는 1년을 기준으로 1월, 12월 31일 현재 1년 농사 잘 지었나? 지금 내 통장에 얼마 있나? 이거예요. 즉 근데 우리가 내가 자산을 샀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노트북을 샀어. 노트북이 좀 좋아. 150만 원짜리야. 근데 내가 뭐예요? 50만 원은 내 돈으로 그냥 저축했던 돈을 쓰고 나머지 100만 원은 할부 카드 할부 빚이잖아요. 12개월 무이자일 뿐이지 빚이잖아요. 그러면 10개월 할부를 했다고 해봐. 한 달에 10만 원씩 나가는 있죠? 10달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 100만 원. 그 빚이에요. 이걸 갖고 여러분 노트북이라는 자산이 생긴 거 아니에요. 랩탑이라는.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내 돈과 남의 돈을 합쳐서 자금을 조달해서 자산을 형성한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부터 오늘 외울게. 이걸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건데요. 중요합니다. 손익계산서 구하는 거. 자, 그러면 내 마지막에 이번 연도 그걸 단기라고 그랬어요. 기로 나누면 1기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 단기에 내가 진짜 번 돈이 얼마냐? 이걸 계산하려면 자,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월급 통장에 오면 다 그대로 와요? 세금 떼잖아요. 이제 회사의 입장에서는 법인이라고 그러죠. 법인세를 떼는 거죠. 자, 그러면 봐요. 손익계산서를 보면 처음에 내가 매출을 올렸어. 그러면 항상 매출에서 비용 빼야 돼요. 근데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사용된 비용이 원가라고 그랬죠. 그 원가 얼마 들었어? 항상 이게 왜 매출 원가라고 하잖아요. 수익 비용의 대응의 원칙에 의해서 내가 매출을 올리면 내가 어떤 1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았어. 근데 그게 만드는데 3만 원 들었어. 그러면은 우리 신체 남는 돈은 얼마야? 7만 원 남는 거잖아요. 3만 원은 결국 내가 재고로 있었지만 그래서 자산이 비용화 된다는 거야. 원래 재고로 3만 원 주고 만들어서 10만 원짜리 어떤 걸 만들었어요. 그거를 팔았잖아. 그래 안 그래? 팔았으니까 3만 원 떨어야지. 그렇죠? 기존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죠. 자산으로. 근데 그게 판매하면서 내 손에 없잖아. 주인이 바뀌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근데 매출은 10만 원 생겼어. 현금이란 돈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게 자산의 비용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를 여기 봐요. 여기 빼주는 거야. 이렇게 빼. 그러면 뭐예요? 매출을 해서 이익을 받다 매출 총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판촉 활동을 하거나 관리. 여러분들이 다 관리비잖아요. 여러분들 회사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고용해서 사용하는 거. 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쵸? 그걸 관리비죠. 그래서 판매 및 관리비. 그래서 판관비 이렇게 합니다. 요게 딱 하면 결국 뭐예요? 우리가 영업을 해가지고 번 돈이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 외에 영업 외에 우리가 들어가는 손해나 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런 걸 영업의 손익이라고 하고 이익이면 플러스 아니면 손해면 마이너스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사실은 전체 용어가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라고 해요. 그쵸? 왜? 여기가 실제로 내가 번 실제 돈인데 가만히 있어요. 정부에서 너 이만큼 벌었네. 부가가치세 등등등 다 떼어가요. 그쵸? 세금 번 거를 만큼 이익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이익 비용을 많이 떼죠. 법인세를 떼요. 그러면 실제로 진짜 잔돈, 그게 남은 돈이 여러분 돈이죠. 실제로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월급 통장에 한 200만 원 들어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200만 원이 원래 내가 200이 아니라 한 230만 원, 40만 원 됐을 텐데 뭐예요? 세금, 각종 보험료 이런 게 영업액 손익이에요. 여러분 보면은 뭐 4대 보험 떼고 뭐 이런 것들, 갑근세 이런 거, 그쵸? 이거는 다 법인. 이 기업을
파처럼 한 거, 의인화한 게 법인이니까. 그쵸? 법적으로는 인간 취급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경영 활동은 아까 그거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부채, 자본. 그래서 이게 자본은 우리가 조달된 자금이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이 돈을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되고 투자해서 자산이 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투자한 거 아니에요? 이 강의 듣기 위해서 PC나 노트북을.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이래서 발생된 매출과 비용을 투자한 거잖아요. 이렇게 연동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보면 자, 수익이라는 번 돈이에요. 그쵸? 자, 내가 수익은 또 어찌됐든 자산이 증가하죠.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1,500원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비용. 떨어야지. 수익과 비용은 같이 가잖아요. 내 자산이 결국은 나갔잖아. 물건을 팔았으면. 그게 1,000원이에요. 그러면 진짜 남은 돈은 얼마예요? 500원. 그쵸? 잠시만요. 그래서 예, 여기 손익계산서 기본 요소는 수익과 비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익은 내가 경영 활동을 한 거예요. 그 영업 활동이죠. 그래서 재화나 판매, 용역이 바로 서비스죠. 여러분 제공했잖아.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들어오는 자산의 유입, 현금 들어왔다. 아니면 부채의 감소를 말하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산 증가, 유입이니까 증가, 부채 감소. 이렇게 잘 기억하세요. 이게 붕괴를 한다 그러면 비용은 그 경영 활동에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을 서비스를 제공한 거죠. 그래가지고 생각이 난 자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비용이. 그쵸? 때 3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없어졌잖아요. 그 자산이 유출되거나 아니면 빚이 있는 거. 그쵸? 비용 들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된 거고. 자, 비용과 매출 원가를 보세요. 비용은 내가 이익이랑 같이 상쇄된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내가 매출을 2,000원 올리면 그걸 비용을 떠는 걸 매출 원가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남은 돈은 1,000원이다. 즉 매출 원가 중요합니다. 이 개념 왠지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매출액과 직접 대응하는 원가다 이거예요. 수익을 하기 위해서 같이 매출 원가 일정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에 판매된 상품이나 제품에 대해서 배분된 매입 원가입니다. 그래서 원가랑 하면 뭐냐? 우리 원가를 마지막에 원가 관리 배울 거예요. 원가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멸된 경제적 자원의 희생을 우리 어찌됐든 측정할 수 있어요. 화폐 가치로 측정한 거예요. 즉 우리가 이렇게 1,000원이라고 1,000원 들었어. 그거 만드는데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식음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식자재. 그쵸? 여러분들이 뷔페 식당에서 이래요. 뷔페 식당 한 사람당 뭐 35,000원이면 그거 들어가는데 일단 개인 뭐 전체 몇 인분 해가지고 1인당 얼마 정도 비용 원가 계산을 하잖아요. 원가 계산합니다. 항상. 그래서 그 원가 계산이 막 5,000원이다. 그러면은 이미 판매를 하면서 그 5,000원은 손님들 입으로 들어갔으니까 없어져 버린 거 자산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자, 원가의 특성은 수익은 매출액이고 원가는 원래 가격 그러니까 원래 가격이 원가잖아요. 원래 가격이 이거였는데 이만큼 된 거 매출을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이나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소비로 즉 소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저도 참 커피 없으면 못 사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모닝커피는 필수죠. 그래서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커피를 100개를 있는데 80개 팔았어. 그러면 수익 창출에 기여한 게 바로 원가예요. 알았죠? 자, 수익이 80개 하면 20개 남았잖아. 그럼 뭐야? 재고잖아. 수익 창출에 기여 안 해서 재고예요. 결국 말은 우리 재고가 20개 남았네. 못 팔면. 그래 안 그려? 그러면 이걸 뭐예요? 뭐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버리면 뭐 비용 처리하는 거고 버리지 않으면 그대로 자산이잖아요. 20개를 나중에 팔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장사를 하는데 오후까지 판매된 게 80개고 20개 남으면 그럼 20개 팔 수 있잖아요. 저녁 장사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용은 회사의 비용이 있는데 그거는 원가로 그냥 수익 창출에 기여하며 원가고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않으면 그냥 자산, 즉 재고라는 우리 자산에 보면은 당장 돈이 되는 현금 같은 당좌 자산이 있고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재고. 판매할 수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자산을 재고 자산. 결국 아까 그게 재고 자산이 자산이잖아요. 자, 그래서 판매가 완료된 80개는 원가고 판매가 미완료되면은 자산이에요. 근데 이제 커피 같은 경우에 어떠해요? 하루 지나가지고 미리 많이 만들어 놓으면 뷔페도 그렇잖아요. 결국 뭐예요? 버리잖아요. 뷔페 같은 경우에 음식 남은 건 뭐라고 그래요? 빠시라고 그러죠. 빠시 어떻게 해요? 버리던가
아니면 불쌍하고 배고파 항상 배고파하는 24시간 근무하시는 프런트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결국은 왜? 그러지 않으면 다 짬 처리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즉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않으면 손실 본 거죠. 20개밖에 못 팔았으니까 80개밖에 못 팔았으니까 버린 거 아니요. 그렇죠?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원가 자산 손실. 잘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경영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일단은 동일 매출액이 한다는 전제하에 보면은 결국 뭐예요? 우리는 손실 버리는 게 없어야지. 그러니까 항상 관리, 코스트 관리한다고 그러잖아요. 코스트 매니지먼트. 즉 원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의 원가를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재고를 적게 가지려고 하죠. 대부분. 이런 것들을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이 빵이야. 수익에서 비육하면은 이익인데 이익이 빵원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투자를 하면 돼요. 첫 번째 투자를 했어요. 설비 자산을 투자했어요. 우리가 막 보니까 푸드 트럭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5천만 원짜리로 트럭 구입해서 이동식 카페를 운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한 달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출액이 2천이고 매출 원가가 1,000원이야. 이익은 1,000원 났겠죠. 실제 이익은. 그렇지만 우리가 투자한 돈이 뭐예요? 5천만 원이죠. 아직 마이너스 4천만큼. 회수 못했죠. 아직 4천만 원 정도 회수 못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빵이 되는 순간에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후로는 우리가 이걸 비용 지금까지 투자한 비용을 투자비를 회수한다. 그렇죠? 그렇게 발언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투자를 고려한다면 이익은 훨씬 높게 나와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회계적인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회계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은 동일할 수 있지만 투입한 자원을 고려해서 성과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경영 성과를 어떻게 하냐? 이게 손익계산서가 경영 성과잖아요. 투입된 자원을 기반으로 측정돼야 됩니다. 비용은 왜 발생할까요?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예를 듭니다. 떡볶이는 어디서 잘 팔려요? 우리도 그렇죠. 그냥 지금은 전염병이 창궐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고 좀 뭐 미세먼지도 많고 그래서 저도 잘 안 먹지만 예전만 해도 포장마차가 더 많죠. 혼잡하지만 거기에 딱 보면 보이고 사람들 막 물을 마시면 맛있나 보다 하고 먹잖아요. 실제로는 포장마차를 더 많이 먹을 거예요. 동네에 한적한 분식집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인원이 어느 정도 여기 한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10명 우리 팀원들끼리 가서 분식 먹으면서 간단하게 때우려고 하는데 그런 데는 어디예요? 동네에 한적한 분식집이에요. 근데 동네에 한적하면은 손님이 잘 안 와. 그러면은 뭐 해야 돼? 우리 광고를 해야죠. 이벤트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용 이상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광고 홍보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봐봐요. 비용이 있는데 매출 원가 기본적으로 나가요. 가만히 있으면 손님 와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판촉 활동 하는 거 아니에요? 광고 때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적절하네요. 이게 또 유튜브로 가는데 광고를 우리가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광고 홍보비라고 해요. 그러면 봐봐요. 원래는 3천에서 1,000 빼면 2천인데 그래 우리가 추가적으로 홍보비나 광고비로 집행한 거예요. 500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실제 내 돈 얼마? 1,500. 그러면 지금 벌써 비용만 1,500이에요. 그쵸? 원래 1,000이었다가 그러면 우리가 투입을 통해서 성과를 개선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할 때 우리가 광고 홍보비를 써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판매나 활동이나 회사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관련된 비용을 뭐라? 판관비라고. 판매 및 관리비의 약자예요. 그래서 원가는 매출 원가에다가 판관비를 더한 게 원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판관비를 조절을 많이 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막 이러면은 제일 먼저 사람을 줄이는 걸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매출은 올리기는 쉽지 않아요. 나중에 원가 관리할 때 매출 그렇잖아요. 여러분 월급 받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뭐 그냥 3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해요. 근데 참 요즘에 살기 빡빡해요. 그쵸? 여자친구도 만나요. 결혼도 해야 결혼자도 필요하고 그런데 사장한테 가서 나 일 안 해. 당장 한 200만 원만 좀 나한테 그냥 줘. 올려줘. 그러면 사장님이 알았어 하고 그냥 통장에서 사비로 자기한테 줘요. 당신을 잘라요. 자를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매출은 오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알겠지만 그렇죠. 수익은 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요? 비용을 절약해야 돼요. 그런데 비용 절약하긴 가장 먼저 그래서 CEO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구조조정. 구조조정 말이 제일 쉽거든요. 그게 사람부터 조절합니다. 근데
쉽진 않죠. 노조도 있고. 근데 특히 우리 같은 서비스업은 사람이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함부로 땡강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사람을 안 뽑거나 아니면 단순 이게 비용을 뭐 그러잖아요. 보시면 요즘에 어렵다고 하니까 가게에서 3-4명도 아르바이트생이 있던 그런 아르바이트생부터 빼고 그쵸? 사람을 안 뽑고 그 사람한테 일을 더 주고 차라리 오버타임비 더 주는 게 더 나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어, 여러분들도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회계나 자기만의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게 있어야 살아남는 거예요. 단순 노무직은 다 땡강 한다 이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왜 어려우면 손익계산서는 조달된 자금으로 투자된 매출 원가와 판관비를 활용해서 경영활동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영어로는 인컴 들어온다 수입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가 지금 수입을 보여주는 명세에서 영어로는 그래요. 자, 그래 판매 및 관리비는 뭐래요? 경영활동과 관련해서 이익을 우리가 결국은 우리 그래요. 기업의 목표는 수익 창출이죠. 이 극대화예요. 그거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비용을 썼는지 효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더 할게요. 결산 과정 하겠습니다. 자, 다행이네요. 자, 우리가 회계 순환 과정이라면 회계 순환 과정 우리 저번 시간에도 한번 쭉 대충은 봤겠지만 기업이 재무 보고를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이거 개념 잘 알아두세요. 내기 딱 시험 좋죠. 1년의 회계 처리 과정입니다. 그래서 회계 기간이라고 하면 재무 제표를 작성하는 정기적인 기간이고요. 우리는 보통은 그거를 그냥 회계연도 단기 1년 이번 연도 딱 이 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걸 단기라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순이익이 나면 단기 순이익 이렇게 하는다 이거예요. 기준은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 이어 룰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회계 순환 과정 보시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확대해서 볼게요. 네. 그렇죠. 그래. 이거예요. 우리 이거 쭉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할 겁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이 단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이 단계는 아셔야죠. 단계는. 물론 객관식으로 낼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주관식 내면 화낼 거잖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거래를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뭘 해요? 품계를 하는 거죠. 이걸 뭐예요? 측정 가능하고 그쵸? 식별. 그쵸? 식별을 해야죠. 이게 회계인지 아닌지 식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측정해야죠. 그렇죠. 우리 달러로 말고 원으로 할게요. 측정해야죠. 측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적 사실을 분개해서 정리해. 이게 자산인지 비용인지 그쵸? 부채인지 수익인지 이런 것들을 그쵸? 우리가 거래의 8요소로 합니다. 그래서 분계장에 분개합니다. 이걸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혹시 전산회계 이 자격증 같은 게 실무를 가면 이 전산 프로그램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뭐 항상 거래 명세서 그리고 법인하고 하면 세금 계산서 발행하잖아요. 세금 계산서 같은 거 뚝뚝뚝 이렇게 하면 그걸 받고 거래를 이렇게 분개를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매일 뭐 1월 뭐 지금 오늘 4월 1일 이렇게 4월 1일 뭐 수익 이렇게 차변 대변으로 해가지고 현금이 들어왔어. 그러면 현금 뭐 1,000만 원 들어왔어.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매출을 올린 거야. 수익 자 여러분 알죠? 자산 증가는 이쪽 차변 매출 수익 증가는 대변에 쓰는 거죠. 매출이 1,000 동일해야 되죠. 두 번 적는 거니까 복식북이니까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렇게 분계장에 분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보통은 이제 월마다 한 번씩 하는데 원장에 정기를 해요. 근데 전산회계를 되면 이게 분계를 하는 순간 알아서 원장에 전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클릭하고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게 트라이얼 밸런스 같은 경우 시산표 같은 경우는 요렇게 있긴 있어요. 전산회계 프로그램에. 근데 금액이 보면은 안 맞으면 우리 차변하고 대변이 안 맞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뜹니다. 계정을 여러분들 잘못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마감하기 전에 항상 이걸 관리를 하죠.
빠진 게 있나, 그리고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전에는 다 근데 절차는 아셔야죠. 그러니까 시산표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 갖고 시산표는 원래 합니다. 근데 시산표가 이제 전산회계 가면은 이게 그대로 나와요. 딱 클릭하시면 TV 트라이얼 밸런스, 그쵸? 시험 삼아서 해보는, 계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마감 전에 정산 맞춰봐야 되잖아요. 그런 건 똑같아요. 업장 마감할 때. 그래서 이거 보니까 해보니까 뭐가 어디가 비거나, 그쵸? 왜냐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요거 더한 값과 자산의 가격이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맞아. 그럼 찾아야지.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를 한 작성해 본 다음에 수정 사항이 있으면 잠시만요. 이거 또 왜 내 얼굴 나와요? 큰일 났네. 안 돼, 안 돼, 안 돼. 오프. 깜짝 놀랐어요. 아직 안 돼요. 머리를 내일 깎을 거예요. 자, 그쵸? 그쵸? 여기 보면 수정 사항이 파악하면 이거 갖고 또 각각 월말에 뭐예요? 재고조사 하잖아요. 재고자산이, 왜 재고자산이 중요하죠. 얼마 남았는지. 이게 비면 안 되잖아요. 그걸 재고조사를 한 다음에 수정할 필요가 있어. 뭐 재고 있는 줄 알았더니 뭐 부패돼서 음식자재 같으면 버리던가. 그럼 비용 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실로.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수정 사항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항상 들어갑니다. 업장에서 이렇게 갖고 오면 회계부서에서 조절을 해요. 그래서 항상 요 시산표가 있는 거를 그때그때마다 이제는 요것만 분개만 하고 원장에 몇 개 수정가 필요한 건 수기로 하거나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이제는 편한 세상에서 이게 되지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산표는 작성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 정산표를 작성하면 이제 해보는 거죠. 각각을. 그런 다음에 뭐래요? 결국 재무제표를 적습니다. 그때 자꾸 대차대조표도 써놨던데 책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재무상태표를 보통 근데 이것까지도 나와요. 대충. 근데 이제 재무상태표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가상각이나 나중에 배우겠지만 재고나 이런 것들을 하는 여러분들 규칙이 있어서 약간 수정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고 조절을 한 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감 작업을 해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과정 중에서 마감 작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감 작업하는 결산에 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일단은 좀 더 나가고 그 다음에 결산 부분부터 좀 심한 데서 공부해 볼게요. 회계 순환 과정의 단계를 다시 한번 보면 호텔 기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부서로서는 객실 식음료 연회 부대 시설, 그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식음료 업장들이 대부분이고 좀 큰 데는 뭐예요? 스포츠센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각 영업부서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상품들이 판매돼서 매출이 발생하죠. 그래서 업장별로 상품의 매출액은 각각 업장마다 다 캐시어가 있어서 계산하잖아요. 식음료에서도 내 커피숍이다. 그럼 커피숍 캐시어가 손님 가면은 포스 시스템에다 찍잖아요. 포스 시스템 아시죠? 포인트 오브 세일이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하게 되면 전체 관리를 마감 작업을 하는 데가 프런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시제금 같은 거나 이런 거 보관하기도 하고 마감했다고 영수증 같은 거 정리해서 내일 다음날 이 길에 격리부서, 그쵸? 결국 거기다 전달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property, 즉 자산이라는 뜻이죠. property management 시스템으로 통해서 전송이 자동적으로 포스 시스템에 찍히면 들어갑니다. 매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호텔에서는 이게 데일리 리포트라고 그래요. 데일리 오퍼레이션 한 리포트를 나이트 오디터라는 분이 있죠. 야간 작업하시는, 야근하시는 지배인 생각하시면 돼요. 프론트에 그게 거래 내역을 감사합니다. 잘 맞는지 마감 돌리기 전에 런 돌린다고 해요. 우리 용어로는 보통 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새벽 2시까지 바텐딩 있는 그런 이제 한마디로 술집이 호텔 안에 있으면 보통 새벽 4시에 하고요. 그런 게 없이 그냥 객실하고 식음료 부서만 있는 데는 한 2시 정도 손님 마지막 체크, 무조건 마지막 체크인 손님이 다 들어오면 그때 시작합니다. 뭐 2시가 될 수도 있고 보통 2시에서 4시 사이에 마감 작업을 돌려요. 보통 업장이 다 끝나야지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끝나야지 되고 거기다 나이트까지 있다. 나이트는 뭐 새벽 4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냥 뭐 마감이 새벽 한 6시 정도니까 뭐 그때까지 어, 고생은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감을 해요. 그럼 마감하기 전에 항상 감사가 뭐 하냐? 오늘 어, 객실이면 객실, 식음료나 이런 데서 뭐 잘못 찍힌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 작업이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걸려요. 마감 작업하기 전에. 근데 옛날에는 이게 거의 4-5시간 걸렸대요. 하나하나 장부랑 영수증 대조했대요. 근데 지금은 전산 시스템 덕분에 요 그 특이 사항만 뭐 비용이 안 맞거나 월 마감할 그 일마감이라고 하죠. 데일리 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일마감을 할 때, 그쵸? 그 런 돌리기 전에 마감 작업 전산 시스템을 돌리기 전에 그걸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게 이제 1시간 정도 걸려요. 객실은 특이하게 요금을 잘못 지키거나 이런 게 있는지 보고 식음료에 온 전표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이 한 명 있고 보통 그래서 2명이서 그 작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감사 시에 오류가 있으면 그걸 수정 보완하고 감사 활동이 끝나면 영업 보고서를 쓰는 거죠. 이게 뭐 자동으로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그거 보고 간추려 가지고 마감하는 게 이제 당직 지배인 아니면 프론트 지배인이 하는 업무예요. 그래서 그렇게 왜 프론트는 24시간 돌아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 시스템 그렇고요. 여기 결산 과정부터 2교시 시작할게요.